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여수 MBC 아나운서 송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개구멍 김사입니다. 세아 씨, 저희 둘이 만나는 날은 뭔가 기분 좋은 날인 거 알죠? 정답! 오늘도 역시 전남 동부구 신청사 개청 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와, 이렇게 축하하고 기분 좋은 날 저희를 여기에 초대해 주신 분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함께 가서 첫 돌을 좀 축하드리자고요. 가자고요. 렛츠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 정말 쾌적해요, 그쵸? 예, 올 때마다 쾌적해. 역시 건물은 새 건물이 최고야. 세아 씨, 네? 저기 보이세요? 오케이, now 전남. 알았다, 지금 전남.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하자는 의미로 만든 새 브랜드라고 해요. 어머, 멋지다. 전라남도 브라보. 우! 이럴수록 저희를 초대한 분이 더욱더 궁금해진다는 거죠. 빨리 만나봐야 될 때. 어머, 저기 계시네요.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은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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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개청 1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온 도민과 함께 저도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동구청사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장해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으면서도 호응이 얼마나 좋을지, 건물 자체도 멋지게 잘 지었는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걱정됐는데 정말 짓고 나서 1년 지났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동구청사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부터가 첫째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거 뭐라고 써있죠? 세계 속의 전라남도 도약의 대동구청사. 이야. 1년 동안 벌써 이렇게 대도약의 동구청사로 이렇게 도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없죠. 저희가 자그마한 돌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지사님, 잠깐만 이거 얹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동구청사 1주년 축하합니다. 따라따라따. 하나, 둘, 셋. 전남 동구청사 개청 1주년 축하합니다. 동구청사가 개청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1년이나 됐네요. 많이 축하드립니다. 2년, 3년, 4년 계속 10년 넘게 저희가 축하드릴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네, 일을 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내리시는 전남 동구청사, 전남 동구청사 역입니다. 개청 1주년 축하합니다. 얼씨구! 좋다! 칭칭나네, 개칭나 칭칭나네, 좋다! 와, 정말 이렇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쭉 사랑받는 전남이 되길 꿈꾸면서 2024 도지사와 함께하는 공감 토크 전남 플러스 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사 개청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동부권 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또 개청과 함께 조직 개편도 됐어요. 굉장히 크게. 조직 개편도 돼가지고 4개 국이 이제 동구청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투자 유치국, 문화융성국, 산림환경국, 그다음에 여순사건 지원단, 그리고 이제 전략기획 담당관을 신설을 해서 동구청사가 원래는 한 20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네. 현재는 320명 직원이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구청사의 원래 주차장도 원래 뭐 300대 정도 주차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네. 도지사가 800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현재는 머쓱해 하시면서 800대 정도 이렇게 주차도 충분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오시면 영상 민원실을 통해서 무안에 있는 도청에 안 가고 여기서 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와. 담당 공무원을 무안
도청에 있는 공무원을 영상으로 불러서 대화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 홀에 거기 이제 강당이 굉장히 또 많은 동부 도민들이 활용을 해서 모임 미팅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섬진강 홀에서는 또 우리 도민들의 문화생활 그렇게 해서 작품 여러 가지 전시회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북카페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부 도민들이 그동안 좀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남 도청 동구청사에 오시면 그래도 문화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자, 그런가 하면 민선 8기도 출범한 지 2년이 어느새 흘렀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신 건데 그동안 2년간의 성과 어떻게 보세요? 성과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말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말하면은 좀 알기 싫 개수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7조 5천억의 전라남도 예산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24년에는 12조 9천억. 그래서 72%가 6년간에 늘어났으니까 매년 12%씩 늘어난 거고 그 전라남도 전체를 말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출 예산 1인당 세출 예산은 전라남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1인당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받는 지역이 전라남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기회발전 특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전라남도가 지정받았어요. 5개에서 125만 평을 지정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지정 많이 받았는데 그 기회발전 특구에 125만 평 중에서 86만 평이 동부권에 있다. 얼마 전에 이거 사실입니까? 1일 명예 경기도지사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경기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네. 22년도에 10월 달에 전라남도 와서 경기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앞으로 상호 상생하면서 발전하자 해서 MOU를 협약식을 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협약식을 네. 해서 한번 오셨으니까 저도 초청한다. 초청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1일 명예 경기도지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명예 경기도지사로서 1호 결재를 하나 했어요. 결제까지 직접 하고 오신 거예요? 경기도의 그 사업들을? 우리 친환경 농산물 전라남도가 제일 많이 생산하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도 어렵지만은 특히 판로가 더 어려워요. 자꾸 친환경 농산물인데 어렵게 생산해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었는데 일반 농산물하고 값을 같이 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값을 좀 더 많이 친다. 값을 많이 치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학교 급식으로 많이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해서 지난해 69톤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점차 200톤, 300톤, 500톤까지 늘리기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농가에서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잘하고 오셨어요. 진짜. 그리고 그것도 이제 경기도 학생들한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친환경,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 이맛 얼마나. 봐야 되거든요, 예. 진짜. 자, 근데 세아 씨가 또 청년들과 기분 좋은 만남을 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저처럼 똑부러지고 지혜로운 전남의 청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함께 보시죠. 청년이 살아야 전남이 산다는 목표로 오늘은 아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전남의 청년들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현재이자 미래인 우리 멋진 청년들, 그 중에서도 고흥에서 정말 큰 꿈을 키워가고 있는 멋진 청년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와봤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청년! 고흥 청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흥의 미래 우리 청년 농부님 세상에 아니 보니까 주변이 여기도 초록 저기도 초록이 반진다. 아니 초록초록한 친구들은 다 뭔가요? 유럽 상추인데요. 버터헤드라는 품종을 재배하고 있어요. 얼굴만한 크기인데 식감은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버터헤드라는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카이피라라는 품종이 있는데 카이피라의 가장 큰 특징은 단맛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뭐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려요? 제가 나름 시골 출신이라 예. 상추 좀 따봤거든요. 요거 좀 제가 따드릴게요. 아, 예, 근데 저희는 네. 잎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째 바로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어머! 뿌리가 살아있어가지고 좀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뿌리를 보면 일반 수경 재배랑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저희는 분무수경이라는 수경 재배를 이제 활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공중에다가 뿌리를 띄워 놓은 다음에 네. 그 공중에 있는 상태로 미스트, 그러니까 안개처럼 영양제를 뿌려주는 형태를 분무수경이라고 해요. 아, 예. 시설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고흥군도 있고 이제 전라남도도 네. 이제 전국에서 농업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많은 지자체 중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 많이 잡으실 수 있어요. 세상에, 아니 뭘 해도 되게 야무지게 하시나 봐요. 아, 요거 한번 맛을 좀 볼까요? 네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무슨 과자 씹는 것처럼 아삭아삭해요. 씹는 내내. 먹어보신 분들은 계속 찾을 것 같은데 반응들은 어떠세요? 유러피언 채소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생소하신데도 불구하고 네. 구입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정도 됐는데요. 네. 샐러드 시장의 성장 속도가 2자릿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예쁜 친구들이라서 담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해요?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포기채로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포기채 포장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아까 보셨던 뿌리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 아니 잠시만요. 아까 그렇게 예쁘게 돌돌 말았는데 왜 끊어내요? 아, 근데 이게 소비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손질을 다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청 신선하지만 이게 배송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배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나름대로는 개발을 하고 있는 박스가 있는데 네. 신선함을 위해서 안에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특허를 지금 출연을 했어요. 네, 이 출연이 이제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출연을 한 상태고 네. 이제 등록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직접 시제품도 만들고 이제 상용화 시킬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예, 저는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만 40세 이하인 경우가 청년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런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네. 제가 아무래도 생소한 품종을 키우다 보니까 네. 이제 전량 지금 외국의 종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네,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국내의 종자를 활용해서 제가 재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어떤 농부가 되고 싶으세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상장을 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재배를 통해서 이제 주식에 상장된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극복하고 발전시켜서 제가 이제 그 1호가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멋진 꿈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주식 사둘게요. 화이팅! 이번엔 광양의 멋진 청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 이 신명 나는 소리는 뭐지? 얼싸졌네 아졌네 곰밥이요 에라 생일밥이로군나. 안녕하세요. 혹시
혹시 이 단체가 그 국악계를 아주 엄청난 연주로 아작냈다는 청년문화연구소의 아작팀 맞습니까? 저희 청년문화연구소 아작은 네. 광양에 살고 있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만든 팀이고요. 네. 주로 공연, 교육, 육성을 담당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국악기를 너무 좋아해서 좀 온 김에 좀 배우고 싶은데 요거 지금 계량 가야금 맞죠? 네, 네. 요 정도 압니다. 요거 저 한번 좀 켜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 빨간 줄이 도여서 시, 도, 시, 도. 광양을 선택한 이유들은 조금씩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정착을 하게 되셨나요? 서울에서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어머. 이렇게 광양에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 지 8년 차 됐거든요. 출생신고를 하러 갔어요. 네. 갔는데 이제 이 광양시에서 또 출생신고를 하면 주는 지원금이 있었고 전라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또 주는 지원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육아하는데 이제 비용적인 면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대표님, 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도 좀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올해 전남문화재단하고 진도 국악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네. 다문화 가정을 꾸려서 네. 하는 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네. 광양에 살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 국악 교육도 해주고 악기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방학 때는 거기서 저희 청년문화연구소 아작 단원들이 거기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이들 잘 배우기도 하고 잘 따라하기도 합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또 또래 친구들이랑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음악할 때는 언어가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네, 같이 악기하고 합주하면서 어울리지 못했던 친구들도 같이 어울리게 되고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데서 진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예술 중에서도 국악이 아직은 조금 해외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해외 국제예술 뭐 축제 같은 거나 해외 거주하고 계시는 예술인들하고 협업하거나 같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였는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도에서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주면 저희도 이제 쉽게 사람들과 접하면서 음악적인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부탁해요. 예술인들에 대한 정말 이런 지원 사업이 좀 전남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전남에 이제 동부청사회가 문화융성국이 있잖아요. 네. 문화융성국이 있고 특히 이제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이제 한 4,300명 정도 문화예술인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한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한 1,500명 정도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376건의 21억 원을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화재단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문화융성국은 동부청사에 있기 때문에 문화융성국에 문을 두드려도 청년 예술인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늘리겠습니다. 고흥에서 유러피안 채소를 재배하는 청년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야기를 하기를 이
농사를 짓는 채소가 모두 수입산이다 보니까 종자를 들여오는데 좀 힘듦이 있다고.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뭔가 종자 개량에 힘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해왔거든요. 선진국 종자 회사들이 예를 들면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이 종자 주권을 지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종자 은행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종자 은행도 있으면서 종자 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종자 연구를 앞으로 더 품목 개량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유럽의 종자라도 우리가 우리 식생에 맞게 우리 또 입맛에 맞게 우리 또 재배의 환경에 맞게 개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유망한 품종이 있으면은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희망사항을 잘 우리가 접수해서 희망사항과 함께 세계적인 신품종을 개발하도록. 오, 좋네요. 네, 진짜 멋집니다. 사실 제가 만난 분들은 전부 다 뭐 이주하시고 귀농하시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을 전라남도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로 선포했대요. 이거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전라남도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우리 전라남 도민들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의 수도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생률을 따지면은 출생률은 전라남도 0.97이에요. 0.97이면은 전국의 세종시와 함께 1위. 1위인데 근데 그 출생률은 1위면은 다른 지방이 출생률이 적은 서울이 소멸이 돼야 되는데 왜 전라남도 소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결국 전남에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애타게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떠나는 게 청년 인구 유출이 많아요. 그래서 전라남 소멸. 그다음에 40대 이상은 전라남도로 전입하는 기농기촌 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인구가 더 떠나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인구가 많은데 젊은 20대 청년들이 뭐 학교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우리 고향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소멸의 가장 위험 지수가 높다 이러는데 지방이 뭘 하려고 할 때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3단 개발을 하려면은 10년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중앙부처의 권한을 우리 전라남도에 내려보내 주세요. 아예 에너지 분야는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 분야의 권한을 내려받는 것을 전라남도 전남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자치적으로. 특별자치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권한 몇 가지는 우리가 직접 도지사 권한을 가지고 직접 결정해서 신속히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를 살려서 우리 청년들이 유출을 막겠다. 그 지방소멸을 막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것은 전남특별자치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뭐 만원주택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출생 기본소득 1세에서 18세까지 기본소득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경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넘어야 될 큰 산이 있단 말이죠. 바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예. 요거 지금 뜨거운 핫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과 의료가 가장 중요한데 의과대학은 교육도 있고 의료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30년 동안 정말 의과대학 해왔는데 전라남도처럼 땅덩이도 이렇게 높고 섬도 많고 노인도 많고 우리 또 동부 쪽에는 국가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 개연성도 많은 지역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국립의과대학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국립의과대학이 큰 역할을 해서 이렇게 의료 체계의 안결성,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중심이 돼서 그다음에 대형병원, 중형병원, 동네 의원까지 이렇게 쫙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건데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지사가 나선 것은 정말 중앙에 다니면서 이렇게 건의해봐도 깊은 관심이 부족해서 총장님들만 떼가지고 안 될 문제구나. 그래서 도지사가 이렇게 나서서 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면은 돈이 많이 재정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지금 현재 국립대학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취약해요. 의과대학은 만들 수 있겠죠? 부속병을 만들어요. 의과대학 부속병을 만드는데 500병상을 하게 되면은 한 3,5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려면은 1,000병상 만들려면 7,000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려면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서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 때 이야기를 해 주신 거고, 또 정부 담화문으로 공식적으로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면은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 담화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담화문에 따라서 지금 의과대학을 어디로 어느 대학을 할 것인지 이렇게 일단 지금 공모 절차에 들어간 거죠. 사실 공모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들을 내놨어요. 두 대학이 통합을 하는 것을 앞으로 전제로 해서 통합의과대학을 하면은 어느 대학을 고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 지역에 부속병원을 두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어느 대학을 할 것인가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느 대학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하면 결국은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임의로 의견 듣고 여러 사람 의견 듣고 결정했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공모 절차를 받고 있어서 공모가 지금 진행된 게 이제 다른 공모는 대체로 뭐 설립 방식 위원회 이런 도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이번 공모는 아주 그 공신력이 있는 이런 공모 영역 기관을 선정을 했고 또 그 영역 기관이 잘못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공정하게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법무법인을 이름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어요. 공청회를 6번 했습니다. 6번 해서 도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은 거고 이제 설립 방식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하고 우리 전라남도하고 또 시군도 일부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또 그 확정돼서 선정이 되면은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확정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최종 결과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우려 현실이 지금 현재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26학년도에 의대를 신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함께 온 도민이 함께 해서 올 연말까지 가능한 좀 문제를 확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 문제가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돼서 자 어느 대학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확정돼서 그러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내년 5월 달에 국립의과대학 결정된 국립의과대학에 신입생 모집할 수 있는 요강이 확정된다. 그러면 전라남도에 드디어 26학년도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순천대학교는 그래도 전남도가 진행하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 대응하고 부분은 있어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순천대 총장님이나 또 우리 순천 지도자분들하고 또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전라남도가 양 대학하고 함께 협의해서 양 대학 다 의과대학이 되면 좋지만 정부는 또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과대학을 선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의 의과대학을 선정하면서도 도민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정부에게 전달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위기를 살짝 좀 바꿔서 오늘 저희가요 아침부터 정말 부지런하게 어디를 다녀왔거든요.
싶은데 전남의 정말 아름답고 푸른 자연을 온 몸으로 만끽하고 왔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전남하면 또 이 초록초록한 이 푸르름이 우리를 이렇게 펀하게 감싸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아니,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정말 제대로 힐링하고 맞잖아요. 왔어요. 저 아침에 주름이 자글자글했는데 주름이 다 펴졌어요. 어디 갔지? 없죠? 네. 아, 그래요? 네. 자, 정말 자연이 주는 힘은 주름을 펼 정도로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이 가꾼 정원을 우리 모두에게 좀 공유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문화가 전라남도 민간정원이에요. 네. 전남에서는 지금 27곳의 민간정원이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기념비적인 게 전국에서 100번째 민간정원이 선정된 곳이 여수에 있대요. 저희가 거길 또 다녀왔거든요. 예,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아, 함께 그래요? 보실까요? 오, 세상에. 어머, 여기 천국이에요? 너무 예쁘죠? 야, 진짜 어머 너무 예쁜 지상낙원 같아요. 세상에 입이 안 다물어지네. 진짜 크죠? 네. 진짜 어떤 분이 가꾸신 거야, 이렇게. 저기 계신 저분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와. 이 멋진 정원을 유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또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웃는 모습으로. 역시. 아니 규모가 엄청나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저희가 한 600평 정도 지금 예, 정원만 이렇게. 아니 이게 꾸미고 혼자서 있습니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아, 네. 아침에 좀 부지런하고 네.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꾸미다 보면 또 식물이 자라나면서 네. 거기에 뿌듯함이라든가 아무리 자연을 사랑하셔도 제가 네. 이 또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을 가지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뵀었거든요. 이제 네. 집 촬영을 하면서 네네. 처음에는 힐링인데 마지막에는 킬링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가끔은 이제 좀 힘들 때는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식물을 보면 네. 식물에서 또 다시 용기를 얻어요. 뭐라고 해요 그 친구가? 그렇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을 재배 안 하신 분들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말하는 친구들 좀 소개 좀 예, 시켜주세요. 그러시죠. 가보시죠. 궁금하네요. 진짜. 아니, 지금 요즘에 피는 이게 꽃이거든요. 이게 이제 목수국이라는데 원예수국은 이미 6월 달에 다 졌고 7월 말부터 피는 게 목수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름에는 화사하게 피어 있고 온도 차에 의해서 색깔도 약간 컬러 변해요? 같은 변합니다. 분홍색도 변할 수 있고 빨간색도 변할 수 있고. 이 색에서 변한다고요? 네네 품종별로 이제 틀리는데 사계절 네.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 나무 진짜 예쁘다. 어머 이거 무슨 나무예요? 이게 배롱나무입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나무인데 네. 백일 꽃이 핀다고 하죠. 백일홍이라고 하고 배롱나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0일 피면 풍년이 된다는 그런 옛날 속담도 있고. 네, 아니 근데 진짜 식물에 대해서 애정도 있으시지만 지식도 많으신 느낌인데 오늘 현재 직업은 어떻게 그러게요. 되세요? 지금 진짜 그 여수 산단 쪽에 관련된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너무 이게 안 어울리시는데. 해외 다니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주택을 지어서 조그마한 정원을 한번 갖고 보자 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점점 늘어가게 돼 있었어요. 네. 이렇게 가꾸다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서 여수의 최초로 전라남도 민간정원으로 등록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 딱 들었을 때? 정원 하신 분들은 그 명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뿌듯했고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정원으로 오셔서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서 더 많은 이런 정원 문화가 확산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 풍경이 와 보고도 믿기지 않는 풍경. 와, 여기가 이 정원의 가장 멋진 뷰를 뽐내는 공간이라고요? 내방객도 오시면 이 공간을 최고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실 예, 것 같아요. 아니 그리스에 무슨 어떤 그 멋진 해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눈앞에는 정원이 걸쳐 있어. 그러게요. 야, 야. 진짜 100만 불짜리인데 이 그러게요. 경치가 아니 원래 여기가
이런 느낌의 장소였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산인 것 저희가 같거든요. 와서 이 경사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네. 하나하나 정원을 이제 일궈간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를 가꾸시면 본업인 그 엔지니어 일을 하실 때 꼬박꼬박 이렇게 조실 것 같은데 직장에서 직장 생활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하죠. 회사에서도 하단을 직접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이 민간 정원으로서 어떤 정원이 되고 싶은지 또 어떻게 꾸며가실 계획인지 좀 들어볼까요? 오셔서 많이 힐링되고 또 여수 가면 사계절 언제 가도 꽃을 볼 수 있고 힐링될 수 있다.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와, 숲이 진짜 울창하다. 야, 이 초록초록 이 눈이 그냥 정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야, 무슨 원시림 같아요. 어머!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이래요. 와, 스펀지드. 진짜 울창하다, 그쵸? 뭔가 정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규모가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 같아요.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축구장 75개. 축구장 75개의 면적. 아버님이 이쪽에 백이산 이상촌이라는 이제 그 농촌 개몽운동을 하셨는데 그 이상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요 산을 사신 거죠. 할머니가 행상하면서 번 돈을 여기 산을 구입해 주신 거죠. 아들 때문에. 이 넓은 숲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직접 다 관리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해서 산림 명문가 또 전라남도 선도 임업인에 선정되셨어요. 이게 또 규모가 있다 보니까 눈 뜨면 할 일 태산일 것 같아요. 큰 나무 밑에 어린 나무 있잖아요. 저게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저게 천연으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나무를 키운 거거든요. 아, 이렇게 작은 나무들요? 네, 그거를 이제 솎아내서 이제 배열을 맞춘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 위에 큰 나무를 비잖아요. 조림을 안 해도 다시 숲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나무가 크면 그거를 비워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와, 여기 들어오니까 그 편백 향이 우리가 알던 그 편백 향이 확 나는데요? 그 목욕탕 냄새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대표님의 보물창고입니까? 그렇네요. 아, 그렇죠. 나무를 가공해서 물건을 이제 만들거든요. 네.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 전문 임업 경영 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도 자금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설치를 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재기. 편백 원목 가지고 이제 가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목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도마도 만들고. 그래요? 오신 김에 네. 도마 한번 작업 한번 해보실래요? 직접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죠? 그러면 만든 거를 가져도 갈 수 있나요? 가져가셔도 돼요. 이렇게 문지르기만 해도 이 편백 향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는 이 느낌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대표님, 이 임업이라는 것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임업의 미래. 뭐라고 하지?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네, 그런 부분들이 공략. 저 혼자 하기에는 벅차지만 네.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지게 되면 이게 하나의 또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누군가 임업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또 도움을 청해 오신다면 그 임업 멘토도 거기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등록이 돼가지고 다 자료가 있어요. 만약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오게끔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오늘 또 이 새로운 숲의 가능성과 또 가치와 임업의 가치까지 쭉 보고 온 것 같은데 이 숲들이 더 잘 가꾸어지고 그 안에서 미래를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희망적이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전남도에서도 더 멋지고 더 건강하고 더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서 또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국가정원 1호는 우리 순천 국가정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천 국가정원은 이제 세계적인 명품 정원이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순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조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지방 정원을 시군별 하나씩 만들고 그다음에 민간 정원을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전라남도 민간 정원, 지방 정원, 명품 숲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하면서 전라남도가 이런 부분들 다 하려고 해서 관광 자원화를 하자 이거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에 우리 전남이 약간 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쉽게 말하면 그건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남해안 관광 벨트다. 남해안을 쫙 같이 그래서 이렇게. 전남하고 광주,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5개 시도가 관련된 건데 6,800억 당초에는 책정됐던 것을 전라남도에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3조 산업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중에 1조 3천억을 전라남도가 사업을 따왔습니다. 사업을 따와서 시작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푸티 스파 웰리스 관광 거점화 이거 여수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갯벌 치유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이것은 순천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광양도 다른 사업도 있어요. 워크스테이션, 일하면서 관광하는 워케이션 그 사업도 광양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전남의 미래 관광의 수요를 창출해 가는 거고 최근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오죠.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그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서울처럼 그렇게 복잡한 도시도 좋지만은 전라남도에 오면 힐링이 되잖아요. 휴식하고 쉬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서울, 부산, 이 전라남도를 삼각축으로 해서 관광축을 서울 찍고 부산 찍고 그다음에 이왕이면은 왔을 때 순천 찍고 여수 찍고 목포 찍고 이렇게 하자 스트라이앵글로 이렇게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은 남해안 관광 벨트 그중에 철도 필요해요. 부산에서 순천, 그다음에 목포, 부산에서 순천, 광주, 부산에서 순천, 전주, 전라선까지. 또 남해안철도, 경전선. 교통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저는 2시간 반까지 이제 그 목표인데 2시간 반이 목표인데 내년부터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완공이 돼요. 그럼 3시간 반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2029년까지는 남해안을 철도로 연결하면은 부산과 서울에는 관광객을 많이 전라남도로 끌어올 수 있다. 특히 부산의 관광객은 전라남도로 끌어오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서울 관광객은 강원도로 간다, 충북으로 간다, 충남으로 간다, 전남으로 간다. 이미 남해안에 내려와 있는 관광객들을 그렇지만 유치하겠다. 부산에 와 있는 관광객은 오는 김에 가자. 이렇게 오는 김에 땡겨 오는 거. 땡겨와 이렇게. 좋네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동부권의 관광도 크게 그럴 것 활성화되고 같아요. 그 따뜻한 온기가 서부권까지 갈 수 있다. 정말 앞으로 몇 년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이 관광 관련해서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아주 큰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인데 딱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섬 박람회를 잘 치러내서 이 관광 전남의 저력을 좀 보여줘야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해안 세계적인 해양 관광 자원의 또 문화 역사의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광도 좋지만은 결국은 문화, 예술 그리고 섬의 여러 가지 식생 또 섬의 자원, 섬의 음식 이런 걸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세계섬 박람회를 지금 전라남도하고 여수시가 함께 공동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착착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이 부분 잘 준비를 해서 순천목 국제정원 박람회 대박 나서 크게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수도 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여수 시민으로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 동부 지역에 여수, 순천, 광양시는 이 시단위 중에서도 가장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부러운 지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동부 지역에도 결국 우리가 농업수산업이 기본이긴 하지만은 그 농업수산업도 잘 살려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산업도 크게 활성화하고 또 전통의 우리 철강산업이랄지 석유화학산업 잘 살려야죠. 거기에다가 우주항공, 2차 전지 이런 첨단 산업까지 우리가 이제 힘차게 노력해서 동부권 경제가 크게 활성화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심장, 중심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제가 들어봤던 그 추석 덕담 중에서 가장 그 비즈니스적이지 않나? 비즈니스가 비즈니스고 진짜 비즈니스인 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동북권과 함께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 우리 도민들도 요즘에 사실 소상공인들이랄지 많은 분들이 또 쌀값도 많이 떨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힘내시고 또 풍요롭고 건강한 행복한 추석길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가운데 전라남도도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는 전라남도가 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전남은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게 빛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희망찬 전남의 내일을 바라면서 2024 도지사와 함께한 공감 토크 전남 플러스 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는 우리 전남의 새 브랜드 이름 외치면서 마무리 볼까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우 전남 화이팅!